편입니다. 오늘은 DS3 크로스백. 여기까지 말하면 저번에 시승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DS3 크로스백 E-Tense를 시승합니다. 제가 DS3 정말 좋아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좀 작은 차를 좋아하는 데다가 프랑스 차들을 좋아하고, 그 와중에서도 사실 프랑스 차 중에 고급차 하면 DS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DS 타면서 엄청 좋아했고, 사고 싶지만 저의 가난이 슬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히나 제가 또 관심이 있던 전기차 DS3 크로스백 E-Tense를 시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딜 가고 있냐면요, 바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차박 해연을 DS3 크로스백 E-Tense랑 같이 하게 된 거죠. 여름이고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전기차를 타면 시동도 안 걸린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고 꼭 차박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제가 좋아하는 E-Tense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진짜 이 DS 측에다가 저 꼭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심 시승이죠? 저희 편집장님이 싫어하시려나? 사실 뭐 다들 DS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의 취향이 마이너하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제가 토론 날 텐데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 차에 아주 고급차답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쪽 유리로 바로 이제 쏘는 방식이 있고, 이 앞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판이 올라와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필러가 좀 많이 누웠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 판이 올라오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제가 요게 제가 좀 앉은 키가 작아서 그런가? 이 시트를 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때 요 디스플레이 판이 약간 좀 도로를 많이 가려요. 이 경계가 약간 좀 색이 달라서 저는 이게 좀 불편해서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끄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 끄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키면은 그 크루즈 컨트롤 정보가 교기에 들어가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 계기판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끄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정보가 계기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계기판에 정보가 너무 많이 뜨는 것도 딱 한눈에 표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뜨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뜨고 하느니 잘 분산해서 배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닫았을 때는 요 계기판에 정보가 다 뜬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 레인 키핑, 그러니까 레인 어시스트 시스템을 켜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가고 섭니다. 물론 이제 커브길을 갈 때는 이게 뭐 커브가 2번 연속되고 이런 건 잘 잡는데, 이제 각이 좀 이렇게 커브가 급격할 때는 잘 못 따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평소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큰 불편함 없이,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할 때는 뭐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제가 멘트를 하는 게 좀 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운전만 하는 스타일인데 이 멘트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기능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차들은 작은 차에도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해외차,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급이 낮을 때, 소형차일 경우에는 좀 이런 옵션들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이 DS3 크로스백 전기차 E-Tense에는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레인 키핑과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직선 주행,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때는 불편함 없이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촬영을 위한 신경을 좀 쓸 수 있다는 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다가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갔는데, 사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DS3 크로스백 E-Tense를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잖아요. 제가 요즘 정말 전기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크감이 그냥 악셀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최대 출력이랑 최대 토크 곡선을 보면은 RPM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출력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일 경우에 이렇게 가죠. 완만하게 점점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이 최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전기차의 장점이 뭡니까? 모터죠. 전기 흐르면 딱 붙었다가 전기 떨어지면 딱 떨어지죠. 처음부터 그래프가 일자로 쭉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죠. 그 재미가, 그러니까 정말 이건 게다가 작은 차잖아요. 전기차가 작은 차가 힘이 셀 때 정말 운전이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작고 낮고 빠른 차를 좋아합니다. 작고 낮고 빠른 차. 그런데 전기차일 경우에 심지어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운전이 재밌을 수 있는 차죠.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고, 제가 진짜 사정사정 했습니다. 저 너무 타고 싶다고. 원래 DS 같은 경우에는 랠리로 이름을 많이 날렸죠.
그리고 각종 브랜드에서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기술을 홍보하는 장이 어디냐? 바로 레이싱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싱에서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뭐 내구 레이스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뭐 포뮬러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지만 포뮬러 뭐 내구 레이스 뭐 그다음 원메이크 레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구 레이스도 그렇고 모든 레이스는 결국은 우리 차의 성능 그리고 내구성을 다 테스트해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차를 극한까지 계속 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는 최소 6시간에서 24시간까지 그 차를 한 개로 계속 몰아붙이면서 타는 거예요. 제일 빠른 그 차의 최대 성능을 계속 뿜어내면서 그 긴 시간을 계속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테스트 기간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보장이죠. 그거는 그 브랜드가 개발한 기술의 성능도 물론 보장을 해주는 거지만 성능은 물론이요 내구성까지 보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게 순간 성능은 뛰어나도 그게 꾸준하게 안 가면 소용이 없는 건데 그 레이스 상황을 버텼다는 거는 내구성까지 버텼다는 얘기니까요. 제가 이 레이싱 얘기를 왜 길게 했느냐? 왜 전기차를 타면서 자꾸 DS 뭐 랠리 얘기를 해? 아닙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유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성장세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 레이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카 레이스는 포뮬러 1이죠. 진짜 포뮬러 1이라는 아주 오래된 저도 좋아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 포뮬러 1에서 파생됐다고 해야 될까요? 포뮬러 2가 있습니다. 그 차는 포뮬러카랑 비슷한 형태지만 그런데 거기에 전기차인 거죠. 내연기관이 아니라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뮬러 2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를 오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안 됐죠. 어쨌든 이 포뮬러 2에서 DS3 테스타 팀이라고 해서 DS 워크스 팀 DS팀이 지금 2년 연속 더블 챔피언 3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더블 챔피언은 이게 팀 포인트랑 드라이버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한 팀에 2명의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경기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즌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어느 특정 기간이 있어요. 시즌이라고 하는데 뭐 연도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2019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여름에 끝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즌이 기존 포뮬러 경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카레이싱과는 좀 달라요. 보통 내연기관 카레이싱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거든요. 겨울 되기 직전에 그렇게 끝나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을쯤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는 그런 시즌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DS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그 말은 2위 팀하고 격차가 엄청나서 2위 팀이 계속 1등을 해도 DS가 이미 1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DS 팀이 이미 포뮬러 2에서 이번 시즌 포뮬러 2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근데 그게 심지어 2년 연속, 3년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2년 연속이고 뭐가 3년 연속이냐? 드라이버 챔피언이라고 해서 한 팀에 2명의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들이 매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시즌제잖아요. 시즌에 뭐 10경기, 12경기 아니면 뭐 포뮬러 같은 경우는 막 18, 20경기까지 하죠. 20경기 넘을 때도 있나? 19경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반복을 할 때마다 우승하는 선수에게 점수가 쌓여요.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 포인트를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챔피언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드라이버 각각 한 팀에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우승할 리는 없죠. 한 팀의 각각 드라이버들에게도 그 챔피언이 결정이 되고 그 드라이버들의 포인트를 합산을 하면 팀 포인트가 돼요. 팀 포인트를 또 합산을 해서 팀 챔피언도 가립니다. 그런데 지금 DS팀은 드라이버 우승, 그러니까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우승인 거고요. 그리고 두 선수의 포인트를 합산을 했을 때도 이미 팀 챔피언이 결정이 된 거죠. 올 시즌 DS팀이 드라이버 챔피언, 팀 챔피언을 둘 다 가져갔고, 그건 심지어 팀 챔피언은 2년 연속, 그리고 드라이버 챔피언은 3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DS의 전기차 기술은 어느 정도 실력을 입증한 셈이죠. 우리 이만큼 한다. 그래서 더 DS 전기차를 타는 게 기대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데 또 우승한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라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이 많이 길었죠. 다시 DS3 크로스백 이텐스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일단 이 녀석의 모터가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6.51kg/m입니다. 그러니까 토크 너무 꽤 센 편이죠. 특히 이 녀석이 굉장히 작은 차인 걸 생각을 해볼 때 충분한 토크와 충분한 마력입니다. 심지어 특히 토크감이 너무 좋아서 가속할 때 진짜 소리도 안 나잖아요. 슉
갑자기 슝 하고 슉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 토크가 높고 출력이 더 여유로울 때 좋은 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이런 느낌도 좋지만 진짜 제가 운전 좀 잘 오히려 못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끼어들기를 하거나 이럴 때 편해요. 추월하거나 끼어들기를 할 때 계속 눈치 보면서 어떡하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끼고 밟으면 바로 슉 나갑니다. 그러니까 끼어들 때 훨씬 유리한 거죠. 이게 이 끼어들려고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아니면 혹시나 핸들을 틀었을 때 막 이게 RPM이 떨어지면서 출력이 빠져가지고 난 이미 꼈는데 뒷차는 빵빵거리고 막 뭔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이게 출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애가 다시 가속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끼어들고 나서 되게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정지했다가 쓱 낄 때도 슉 하고 바로 속도가 붙거든요. 이게 또 전기차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말이 슬슬 빨라지고 있죠. 또 약간 신나가지고 말이 또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사실 스트로잉 DS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플랫폼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 플랫폼, 그냥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기관처럼 뭐 우리가 휘발유 차를 살 거야 아니면 디젤 차를 살 거야 고르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휘발유, 디젤차, 전기차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지 전기차라는 또 다른 차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격 차이도 사실 전기차로 바뀌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DS3 같은 경우에 DS3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내연기관 차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선인데 보통 전기차일 경우에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파워트레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DS3 크로스백 E-Tense의 장점은 그 전기차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질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100% 전기차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 전기차만 평생 타봤어. 그러면 전기차를 타도 괜찮은데 전기차라고 해서 이질감이 있으면 평소엔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갑자기 전기차를 타는 거잖아요. 차가 움직이는 게 내가 평소에 예상한 거랑 달라.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파격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과 많이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은 그 차를 만들었던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 자동차 브랜드가 3배 정도의 사고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너무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내 차라고 해서 평소에 내 차만 운전하지 않잖아요. 뭐 시승차, 저 같은 경우 시승차를 많이 운전하지만 시승차가 아니더라도 뭐 남의 친구 차 아니면 뭐 같이 친구랑 뭐 하러 갔다가 뭐 놀러 갔다가 운전 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렌트카를 빌릴 수도 있고 하다못해 진짜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차를 빌려서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너무 이질적이면 이게 사고가 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기차가 더 소수고 내연기관 차와 같이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전기차가 혼자 다른 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DS3 크로스백 E-Tens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이 없고 이 그룹에서 원하는 대로 진짜 그냥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똑같은 차야. 기존에 나왔던 그런 똑같은 시리즈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 중에 하나다라는 목표를 잘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질감 없이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대 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오는 그 장점은 그대로 가죠. 그래서 진짜 가속을 원할 때 슉 하고 나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소리가 윙 하면서 가속을 하니까 약간 미래에 있는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차의 거동은 또 어떠느냐. 사실 DS3가 약간 좀 낭창했습니다.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스트로크를 길게 뽑아서 약간 낭창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전기차 배터리가 아래쪽에 무게에 깔리는 거 그리고 판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느껴지는 그 거동 때문에 이게 사실 작은 차에서는 그 충격을 상쇄시키거나 그 움직임을 잡는 게 힘들어요. 휠베이스가 짧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트레드도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에 맞춰서 이제 거동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전용이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과 같이 공유하는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거동을 좀 맞추기가 힘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살렸어요. 이 DS 자체가 또 고급차다 보니까 얘를 편안한 승차감을 주려고 많이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3나 DS7이나 사실 승차감이 꽤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낭창하기도 하면서 물론 모드에 따라서 변화는 명확했지만 전반적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주기 위한 세팅이었는데요. 지금 이 DS3도 전기차고 무거운 판이 아래에 이렇게 깔려있는
것 때문에 이 갖는 한계가 있고 충격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머리가 좀 안으로 좀 더 말리는 느낌이 있고, 사실 이 DS 그룹의 조향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요. 뭐 조향이나 이런 거 상당히 우수한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스트로크가 좀 길고 토전빔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기차 그 배터리 때문에 기존에 같은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특히나 전기차 전용으로 이제 세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내연기관 차와 이질감이 없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전기차에 맞춘 완벽한 세팅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특유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위치와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전기차 특유의 움직임과 또 단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처럼 전기차 배터리가 아래 무게를 묵직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안정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판에 그 전기차 그 배터리가 아래에서 묵직하게 이제 무게중심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그냥 배터리가 무거워서 아래쪽에 있는 거고 그게 또 판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거동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뭐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 많은 노력을 하겠죠. 애초에 플랫폼을 다르게 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게 배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들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DS는 그거를 좀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DS 자체가 고급차기 때문에 부드러운 서스펜션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에 DS3나 DS7을 제가 주행을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조향성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서스펜션은 약간 좀 편안하네요. 낭창낭창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낭창낭창하더라도 분명히 코너에서 잘 버티고 움직임이 좋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텐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고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려있고 그리고 좀 작은 차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게 적합하거나 유리한 형태가 아닌데 뭐 애초에 뭐 전기차로 맞춘 것도 아니고 좀 작은 차고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애초부터가 이제 그렇게 딱 맞춤은 아닌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좀 부드럽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스트로크 좀 긴 느낌이고 이 차 자체도 약간 낭창낭창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DS3 크로스백 제가 전에 시승을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시승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편안하다고. 그래서 뭐 다른 차를 탈 때는 뭐 이렇게 방지턱이 있거나 이럴 때 뭐 속도를 줄이면서 뭔가 차체의 움직임을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꽝소리가 나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면 DS3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차도 기본적으로 약간 낭창낭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지금 보셨나요 했던 게 중간에 그 홀이 크게 파여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이 크게 파여 있거나 이럴 때도 그냥 퐁 하고 이렇게 원래 꽝 소리 나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꽝 소리 날만도 한데 그냥 이렇게 꿀렁하고 지나가는 느낌?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방지턱을 넘어봤을 때도 그랬는데요. 방지턱을 넘길 때도 뭔가 꽝 하거나 뭐 쾅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빠르게 넘어도 이렇게 그냥 턱 하고 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앉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쓱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 그러니까 탁탁 하고 딱 단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푹신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착지한 느낌이 아니고 한번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 그러니까 충격을 한 번 더 상쇄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세팅을 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또 이제 골목길을 가거나 좀 도로가 울퉁불퉁 할 때는 정말 차가 약간 놀이기구처럼 요동을 칠 수는 있겠죠. 게다가 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막 이 판이 있고 밑에 있는 하체가 막 이렇게 서로 막 비틀리면서 막 이렇게 왜 그 재밌는 게 전기차고 배터리가 또 있다 보니까 이 피칭, 롤링, 바운싱일 때 이렇게 까땅까땅 하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바퀴와 위에 있는 판이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 이제 지금같이 도로 중에 뭐 한 군데만 푹 파였다던가 이렇게 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울퉁불퉁한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갈 때는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왜 사방이 울퉁불퉁할 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끈한 도로를 달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약간의 뭐 이제 파임이 있거나 좀 덜 고른 도로를 달릴 때는 오히려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방지턱을 넘을 때 꽝 소리가 나는 게 사실은 그 스트로크가 짧아가지고 위에 쾅 하고 박는 거거든요. 끝에 이제 그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좀 편안하면서도 놀라는 일 없이 주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DS3 탈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분들이 타시기 좋을 거예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큰 충격 없고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계산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뭔가 이거 조심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럴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좋다고, 운전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승차감도 편안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좀 여자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사실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 이텐스도 마찬가지로 좀 여자분들이 주행하시기에, 그러니까 운전도 편안하고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이게 막 전기차 같은데 밑에 막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 막 근데 막 방지턱 넘을 때마다 꽝 소리하고 이러면 진짜 깜짝 놀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일 없이 네, 좀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 엄마가 원래 DS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예전에 그냥 크로스백 아니고 DS3랑 DS4도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때 이제 시트로행에 있을 때, 시트로행에 속해 있을 때도 DS를 엄청 좋아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쁘다고 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은색과 이 안에 있는 요 약간 흐린 회색, 요것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의견인 거 아시죠?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오, 시트 포지션이 높고, 그리고 스트로크가 좀 길다고 느껴지는, 제가 아까 방지턱을 넘으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바운싱은 적은 편인데요. 그리고 부드럽게 세팅한 거에 비해서도 바운싱은 적은 편인데, 확실히 롤과 피칭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러면서 가속을 하거나 오르막일 때 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노즈업 현상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하중이동이 되는 현상이 느껴지는데, 그게 뭔가 허둥지둥하다던가 아니면 전기차의 그 배터리 무게 있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판이 들리는 느낌이라던가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기존의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하중이동이 되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중이동이 아주 잘 느껴지는 네,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네, 차가 기우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감속을 할 때도 이렇게 노즈다운 현상이 느껴지고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은 것도 있고 안정적으로 좀 잘 잡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후륜이 사실 토션빔이긴 합니다. 토션빔이긴 한데, 그 파나르 로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차에서 뭐 AM 링크라던가 뭐 Z 링크라던가 하는 식으로 기존의 토션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링크 하나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DS3 크로스백 그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 파나르 로드 링크라는 게 지금 이 전기차에만 들어가 있어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더 승차감이 안 좋을 수 있거나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파나르 로드를 이용을 해서 좀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솔직하게 DS3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기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좀 좁은 것 같고, 이렇게 뒷자리 승차감, 그러니까 뒤에 앉으신 분이 많이 편안하고 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지턱을 넘거나 했을 때 뒤쪽에 충격이, 제가 짐을 실었으니까 짐의 충격이 전해지는 게 들리잖아요. 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 충격이 크게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좀 편안하면서도 부드럽게 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뭐 코너링 실력도 나쁘지 않은. 아니 사실 이거는 근데 작은 차랑 회두성이 좋은,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차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보통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전륜구동차는 앞머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회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두성을 좋게 만들어 둔 게 사실은 DS 그룹이 그런 걸 참 잘한다고, 조향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는 심지어 무게가 앞머리에 모여있지도 않아요. 전륜구동이지만 그 내연기관처럼 여기 앞에 막 묵직하게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이제 배터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 또 무게 배분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앞머리가 무겁지 않으니까 회두성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게 쇽쇽쇽 회두성도 좋고, 거기에 토크도, 최대 토크도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뿜어져 나오고, 왜냐면 늘 뿜어져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뿜어져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 움직임을 너무 막 차의 한계까지 가서 내가 제어하기 좀 내가 뭔가 나의 운전 실력을 테스트해볼까 막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코너링도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히려 하중이동이 느껴지는 코너링이 좀 더 재밌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약간 그런 내 몸의 움직임과 차의 움직임을 같이 느끼면서 저는 그 하중이동을 느끼는 게 또 재밌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와인딩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인딩을 막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한계까지 가냐, 이런 거에 뭐 집착하신다면
당연히 그런 차는 아니죠. 그렇게 탈 수 있는 차는 아닌데 평소에 뭔가 좀 재밌게 타실 수 있는 차고요. 그런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충격을 흡수해주고 이런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맞으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세를 아주 잘 잡는 편은 아니에요. 얘가 좀 이제 그 전기차 특유의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길이 울퉁불퉁한데 좀 운전을 좀 모험적으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길에서는 어느 차든 위험하지만 그런 길에서까지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차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차에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확실히 느낌이 확확 다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하체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그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하는 정도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회생제동을 뭔가 적극적으로 뭐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회생제동 모드와 그냥 드라이브 모드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도를 뭐 조절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긴 하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회생제동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주행 가는 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5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서 237km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주행 거리고요.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그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사실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증 연비가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연비는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실연비가 더 좋네 나쁘네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어쨌든 250km라고 뜨더라고요. 250km가 완충 상태였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주행을 하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진짜 좀 제가 회생제동 지금도 이제 제가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킹이나 뭐 가속 페달을 전혀 안 밟고 가고 있어요. 이럴 때 회생제동을 걸어주면 되나요? 자, 걸어볼까? 네, 이렇게 되면 속도가 줄면서 회생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죠. 차징이 반 정도 지금 떴는데 네, 이럴 때 방지턱이 있으니까 앞차가 거기 있으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 250일 때 받았고 그때 250km 주행 가는 거리 250km 그리고 이동 거리는 한 105 이 정도일 때 받았는데 실제로 뭐 중간중간에 나는 실제 그 내비게이션 상으로 50km 달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20km밖에 안 줄었다던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주행한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 주행 누적 거리가 주행 누적이 지금 170인데 이동 가는 거리는 110이 남았으면 250에서 110이면 140이죠. 그러니까 난 실제로 170을 달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140밖에 줄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수치랑 딱 맞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 표시된 것보다 실제로 주행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행 가는 거리는 120km가 감소를 했는데 저는 실제로는 170km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이렇게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도 뭐 굳이 이런 지금 방지턱 요거 약간 좀 악명 높거든요. 약간 플라스틱으로 그 위에 씌운 그 방지턱인데 사실 그런 것도 지금 되게 쉽게 아주 부드럽게 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기차인데 뭔가 내연기관과 이질감이 없고 조금 편안한 그런 주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작은 차가 운전하기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작은 차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는 캠핑을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로 캠핑을 가면은 장점이 시동을 켠 채로 에어컨을 켜고 잠이 들 수 있잖아요. 내연기관은 사실 환경 오염도 시키는 셈이고 소리도 계속 나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밤에 오셔가지고 시동 좀 꺼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그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여름이니까 특히 오늘은 장마 중간에 잠깐 해가 났는데 진짜 무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전기차의 장점을 지금 느껴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캠핑장 가서 특히 잘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막 지금 막 제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막 차 자랑하듯이 누가 보면 제 차인 줄 알겠어요. 차 자랑하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캠핑장에 다 왔습니다. 저는 캠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캠핑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들어올 때부터 여기 사장님부터 진짜 보시는 분들마다 이 차 너무 예쁘다고 뭐냐고 멋있다고 난리였거든요. DS는 이런 맛에 타는 겁니다. 사실 DS라고 얘기를 하시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관심은 엄청 받거든요.
제가 아까 주행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푸조 시트로엥 DS 그룹은 사실 그 차를 내연기관과 크게 다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도 내연기관과 똑같은데 거기에 E만 붙여가지고 ECMP 플랫폼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기차라고 해서 내연기관과 특별히 이질감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전기차라고 하면 어쨌든 전기차에답게 뭔가 다른 특징을 넣으려고 한다던가 다르게 만들려고 한다던가 어쨌든 뭔가 전기차다. 전기차라고 뭔가 티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언뜻 생긴 것만 보면 DS3 크로스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뭐 디젤 엔진인지 휘발유 엔진인지 그 정도 차이는 들어가잖아요. 정말 딱 그 정도 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닛에 보시면 여기 이텐스 엠블럼이 있어요. 요거는 이텐스에만 들어가는 2를 상징한 엠블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능들도 거의 DS3 크로스백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DS3 크로스백은 제가 전에도 막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차지만 고급차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DS3도 컬러로 일단 눈에 띄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쁜 청록색 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텐스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 컬러 물론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은색, 이 실버 컬러가 이텐스 전용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가진 차는 일단 DS3 같이 생겼는데 하시더라도 이 차는 이텐스인 겁니다. 그리고 저 엠블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라면 이쪽에 있는 이 무광 크롬휠, 이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안쪽에 기어 노브에 이 마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실내 설명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DS3 크로스백이 소형차지만 고급차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셨죠? 여기도 도어 캐치가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고급차에만 있는 기술이죠. 도어 캐치가 히든으로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 제가 가만히 문을 안 여니까 다시 닫히네요. 이게 DS3 크로스백에도 들어가 있고 물론 DS3 크로스백 이텐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누르면 또 튀어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샤크핀, B필러의 이 샤크핀 모양이 들어간 것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모양은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크로스백이랑 똑같아서 제가 뭐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회에 DS3 크로스백 시승기를 한 번 더 보세요.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215R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 여기 이텐스 로고가 있죠. 근데 그 외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어램프, 뭐 여기 크로스백 써 있는 거, DS, 하다못해 뭐 이쪽에 페이크로 여기 모양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뚫린 게 아니라 플라스틱 장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똑같죠? 이게 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물론 시트고가 좀 높아져서 그거 아세요? 이 배터리 때문에 시트고가 높아질 수 있어서 전동 시트는 넣지 않았습니다. 수동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시트고가 너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니까 네, 그 정도는 뭐 시트는 자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전동보다는 원래 수동으로 조절하는 걸 조금 더 편해합니다. 이게 일단 한번 맞추면 되니까 그럼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캠핑용 짐을 여기다가 실어왔고요. 뭐 생각보다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이쪽에 캠핑용 짐 싣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2열 시트 안 젖고 2열 시트에도 짐을 좀 실어놨습니다. 근데 좀 1열 시트를 뒤로 젖혀서 좀 편하게 앉으면 2열 시트는 확실히 많이 좁아지더라고요. 2열 시트 공간도 제가 전에 DS3 크로스백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승기 한 번 더 봐주세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딱 기어 노브에 2라고 이것도 음각으로 써있죠. 굉장히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정말 나머지는 DS3 크로스백과 똑같습니다. 다만 시트가 DS3 지금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나온 트림 중에 시트가 뭐 이렇게 가죽으로 보통 다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직물 시트가 이 가운데는 직물이에요. 근데 양쪽에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쪽 양쪽에 닿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어쨌든 센터 가운데 부분에는 직물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무선 충전기 패드나 이런 건 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사실 진짜 이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똑같아가지고 뭐 큰 차이는 못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흰색도 아니고 베이지색도 아니고 사실 흐린 회색이에요. 이 흐린 회색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겉에 있는 은색 컬러랑도 되게 잘 맞아서 요 실내 컬러가 일단 특징 중에 하나고 요게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 클로드 파리 기호시의 장식이 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뭐 다 똑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작은 차지만 고급스러운 소형차, 네, 그걸 그대로 살린 컨셉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건데 이렇게 버튼들이 이거 그때 기억하시나요? 터치 버튼이긴 하는데 바로바로는 잘 뜨는데 약간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고 조금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만 또 그냥 타다 보면 내 차니까 알게 되는 뭐 그런 느낌? 네. 사실 좀 저는 늘 DS의 이 인터페이스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진짜 똑같습니다. 이제 뒷자리 정리하고 캠핑을 해볼까 봐요. 네. 이 정도면 뭐. 쓱 빠져버렸어.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여기 시트랑 차이가 있는데 얘는 제가 저 발포 매트로 단차 커버가 될 것 같아가지고 되죠? 생각보다 매트가 짧으네. 매트가 이거보단 긴 줄 알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맞을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난관이 생각보다 짧으네요 얘가. 일단은 방법을 찾아보자. 놓고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나서 얘로 일단 좀 맞춰주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에서 발을 받치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도전. 그냥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자면 딱 대충 네,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야 되니까 일단 공간 확인하고 손 자고 가야 되거든요. 충전을 하고 잠시만요. 여기 2개짜리 이걸로 쓸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충전해야겠다.
자, 이제 아침이에요. 근데 밖에 창밖에 풍경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 차가 틴팅이 너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타프를 위에 덮었어요. 요거 타프입니다. 타프를 덮으니까 딱 시선도 차단되고 좋더라고요. 여기 다행히 차 위에 그늘막 같은 게 쳐져 있어가지고 타프는 제가 차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잔 잠자리고요. 이렇게 요만해요. 지금 제가 반대편 창문 끝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네, 다리 보이시죠? 이렇게 창문 끝에 지금 붙어가지고 요거를 다 나오게 찍어드리려고, 네, 요만한 자리에 잤고요. 당연히 다리는 다 못 펴고 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드레스트를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좀 뽑아놔가지고 여기에 머리를 대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여기가 2열 시트가 단차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높이를 좀 맞췄습니다.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좀 저기 보시면 이렇게 좀 발포 매트 남는 걸 돌려서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니까 저는 뭐 자기에 충분했어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 가서 좀 누워보면, 자, 여기가 지금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댔을 때 기준으로 다리가 살짝 접히는 이 정도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옆으로 이렇게 놓고 잤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새우잠까지는 아니고 아주 심한 새우잠도 아니고 약간 그냥 눕히는 정도면 충분히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전 편하게 잤습니다. 이건 담요만 그냥 하나 덮고 잤어요. 여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짠! 이게 전기차의 장점이죠. 충전을 하면서 자니까 이게 뭐 배터리 나갈 걱정은 없이 그냥 에어컨을 틀고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라서 요즘 계속 장마철에 좀 습했잖아요. 근데 에어컨 켜고 자니까 좀 습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요. 저는 좀 추웠어요. 온도를 좀 더 올렸다가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서 좀 더워지길래 온도를 조금 더 낮췄는데, 어쨌든 좀 약간 실내에서 에어컨 켜고 자듯이, 그러니까 물론 자리는 조금 좁았지만 그렇게 잤습니다. 근데 여름에 캠핑 다닐 때는 전기차가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이렇게 전기차 충전 표시가 보이시죠? 충전되고 있는 거 표시도 여기 뜨시죠? 이렇게 돼서 공조장치를 켜고 이러고 자면 되고, 심지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죠?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자도 실외기 도는 소리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여름에 전기차 가지고 캠핑 오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은 좀 히터 틀면 답답할 것 같은데 여름에 좀 괜찮았어요. 중간에 창문 조금씩 내려놓고 그렇게 자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 봐요. 사실 어제 이 차 안에서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어제 그냥 담요 이렇게 덮고 여기 그냥 매트만 깔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침낭 접을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담요만 쏙쏙 접어가지고, 네,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리고 어제 밖에서 좀 조촐하게 먹었더니, 네, 뭐 딱히 치울 것도 없고, 그래서 후딱 타프 걷고 치우고 가야겠습니다. 근데 내릴 때는 이게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트렁크가 샥 열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가 아니라 저 뒷문 도어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야지. 그래서 문을 열고, 네, 타프를 치우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침 그냥 가다 사 먹을까봐요. My friends are sitting
They say I'm acting crazy, but I just wanna lie in the sun.